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평화는 말로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힘 앞에서만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무기를 등장시키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 주력 무기의 정체 어마어마합니다. 이란에서는 자기들의 첨단 무기를 안 꺼냈다느니 하지만 미국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은 필요하면 3조 원짜리 전략 폭격기를 띄웁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킬로미터 상공에서 무인기로 목표 하나만 정확히 제거하는 이른바 쪽집게 타격으로 끝냅니다. 보여줄 때와 조용히 끝낼 때를 모두 아는 나라. 요즘 감히 미국을 가볍게 보는 세력들 진짜 힘 앞에서는 꿈쩍을 못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는 놈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그리고 이재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무기의 정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보낸 3조짜리 암살자 이란을 뒤집어 놓다. 미군이 장대한 분노로 명명한 대이란 군사작전에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 4대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심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B2를 투입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 2000파운드, 약 907kg급 폭탄을 장착한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강화된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다. 어떤 나라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올렸다. 이와 함께 B2가 발진하는 모습이 담긴 25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B2 폭격기는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공중급류를 받으며 장거리 비행했고 이란 내 강화된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 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에 B2 폭격기가 몇 대 투입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항공 전문 매체인 디 에비에이셔니스트는 이번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B2 폭격기 4대가 미 본토로 귀환하며 관제탑과 교신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B2 스피릿은 미 공군의 최첨단 전략 자산으로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린다.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고 은밀히 접근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침묵의 암살자로도 불린다. 모두 21대가 제작됐고 현재 19대를 운용하고 있다. 최고 속도 마하 0.95, 최대 항속거리 1만 1000여 킬로미터이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최대 18톤까지 탑재할 수 있다. 대당 약 20억 달러, 약 3조 원으로 가장 비싼 군용기다. 가장 큰 강점은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 능력이다. 공중급류를 통해 논스톱으로 전 세계 어디든 도달할 수 있으며 재래식 폭탄은 물론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특히 지표면 아래 수십 미터 깊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 GBU-57을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군용기다. B2는 작년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 투입돼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투하하며 이란 주요 핵시설 3곳을 초토화한 바 있다. 이번 작전에선 GBU-57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의 군사력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전략 자산을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 적시에 정밀하게 운용하며 전장의 흐름을 단기간에 뒤집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은 최근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서 핵무기를 동원하지 않고도 핵심 지휘 통제 체계를 집중 타격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2배, 국토 면적은 약 16배에 달하는 이란을 상대로 불과 수일 만에 지도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국은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의 군사 정치적 중심을 단기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다층적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작전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공중급류를 통한 장거리 침투, 지하시설 타격 능력,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결합되면서 작전 효율성이 극대화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합동 군사작전 에픽 퓨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미군의 작전 집중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습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보복 시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이 미군 병사들에게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하며 전쟁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대규모 합동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군사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도는 작전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됐으며 그 여파로 이란 내부 권력 승계 구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를 주로 타격하고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지와 해군 능력 등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군사 인프라를 주로 공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펜타곤은 이번 작전에 2000파운드 폭탄을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작전이 이란의 공격용 미사일 전력 파괴에 집중돼 있으며 대규모 전력을 동원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 중부사령부는 5만만에서 이란 정권이 보유했던 군함 11척이 이틀 만에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란은 수십 년간 5만만에서 국제해상 운송을 위협해왔으나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해상 항행의 자유는 80년 넘게 미국과 세계 경제 번영의 기반이었으며 미군은 이를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지하시설 파괴용 정밀 관통탄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도 투입했다.
미군에서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번 군사작전 시작 후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B-52 폭격기들이 출격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세에 맞서 이란도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은 물론 영내 미군 기지와 외교 공간을 겨냥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가 자폭형 드론의 실전 투입이다. 미군은 이란이 자랑하는 장거리 자폭 드론 샤헤드를 본뜬 일회용 공격 드론을 이번 작전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대당 가격이 약 35,000달러, 약 5천만 원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란의 드론 기술을 역설계해 이란을 타격했다는 점에서 이란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거리 정밀 타격의 핵심 전력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동원됐다. 사거리 약 16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는 강력한 방공망을 피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그 밖에 미군은 중동 영내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에이브러햄, 링컨함 등 항공모함 전단 등 주요 전력을 전개해 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B2의 진정한 위력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정보 위성 정밀 유도 무기 체계와 결합된 통합 전력 구조에 있다고 분석한다. 목표 식별부터 침투, 타격, 전과 분석까지 전 과정이 네트워크화되어 있어 단일 플랫폼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작전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AI의 군사적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가 이번 이란 공습의 1월 3일 베네수엘라 공습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때 활용했던 엔트로픽의 생성형 AI 클로드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적 이유로 미 국방부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엔트로픽을 좌파 기업이라며 모든 연방기관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직후였다. 구체적 활용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보 분석이나 표적 식별 과정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힘은 과시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을 때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압도적일 때 상대는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과연 이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중동의 권력 지형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요새 미국을 만만하게 보는 공산국가들 때문에 한번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이란을 짧은 시간에 잡을 수 있었던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을 만만하게 보던 세력들, 동맹을 가볍게 여기던 정치인들, 힘을 우습게 알던 이들을 하나씩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미국입니다. 이번에 그걸 똑똑히 본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되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였습니다.